자, 그래서 이제 결과 보고 하는 양식을 만드는 이제 코드를 살펴봤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의 큰 주제는 머신러닝이지 통계 패키지는 아니었다고요. 요거는 이제 이걸 통해서 결과 보고하는 방법을 보는 게 좀 더 간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그 파이썬이 출력해주는 그 서머리표, 그거랑 비슷한 게 시험 대비하기에도 괜찮으니까 이제 한번 소개를 한 거고요. 우리의 목적은 이거랑 똑같은 결과를 이제 사이클 런 코드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저 오른쪽 거야. 저 오른쪽 거가 이제 진짜 제 개인 코드라서 주석이고 뭐고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제 타이틀 달아가면서 이제 같이 살펴볼 건데, 일단은 아까 이 통계 패키지 쪽에서 처리할 때, 원래 분석할 때 이제 훈련 데이터랑 검증 데이터를 나눠서 훈련 데이터로 모델 만들고 검증 데이터로 체크 한번 해줘야 된다. 그렇게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이쪽 오른쪽 코드 보면은 그 훈련 데이터랑 검증 데이터를 나누지 않았죠. 훈련 데이터랑 검증 데이터 쪼개는 걸 안 했죠, 아예.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갖다 그냥 훈련만 시켰다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이게 얼마나 잘 맞는지, 에러율 같은 거 체크 안 하고 그냥 바로 결과 보고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훈련 데이터에 대한 그 분석 결과밖에 안 나와. 실제로 현실에 존재하는 미지의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어떻게 나온다라는 거는 확인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분석 지표는 훈련 데이터랑 검증 데이터를 쪼갠 것보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훈련 데이터에 몰빵하는 게 학습 데이터가 더 많은 거잖아요. 100개가 있을 때 이거를 70이랑 30으로 쪼개서 70 가지고 학습을 구축하는 거랑 100을 다 써서 구축하는 거랑, 그래도 100을 다 쓰는 게 얘가 정답을 맞출 확률이 더 높아져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훈련 데이터에 대한 그 평가 지표인 거지 검증 데이터에 대한 평가 지표는 아니라서, 이거를 무작정 주장하기에는 사실 무리는 좀 있어요. 자, 다시 사이킷 런 코드로 돌아올 건데, 사이킷 런 같은 데이터 갖다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들 실습하시는 동안 제가 그 부분을 약간 수정을 했는데, 훈련 데이터랑 검증 데이터랑 쪼개놓고 나면 그럼 얘는 정확도가 옆에 거부터 떨어질 거 아니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건데 이쪽은 그래도 함수 호출해서 나오는 리턴 값을 최대한 쓴 거고, 여기는 상당수를 직접 계산식을 구현을 해야 돼요. 그럼 이게 제대로 돌아갔는지 안 돌아갔는지를 보려면은 결과값이 똑같이 나와야 그래도 제대로 코딩을 했구나라고 확인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훈련 데이터랑 검증 데이터를 쪼개지 않고 그냥 전체만 훈련시킬 거예요. 전체를 다 훈련 데이터로 쓸 거예요. 이해하셨죠? 스플릿 그게 안 들어갑니다, 이번엔. X 테스트, Y 테스트 이게 아니라 그냥 X 값 다 때려박고 Y 값 다 때려박을 거예요, 통째로. 자, 오른쪽을 닫아놓고 4번 회귀 분석의 결과 보고인데, 아까 거는 뒤에 스테이트 모델스라고 괄호하고 하나 단어를 붙였고, 여기는 sk런 이라고 진행을 하자고요. 자, 회귀 분석의 결과 보고 사이킷 런 버전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준비 작업에서 패키지 참조할 거고요.
여기서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은 안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아까 했었던 성능평가 지표 같은 거는 어차피 동일한 거니까 얘는 뺐어요. 그리고 R2 스코어는 필요하고요. 여기에 이 함수가 VIF가 만들어내는 함수였고요. 그 다음에 듀빈 왓슨이라는 값. 이 값이 이제 별도의 함수를 통해서 뽑아낼 거예요. 멀티 인덱스까지는 안 만들어도 될 것 같고, 시각화는 따로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 듀빈 왓슨이라는 값을 지금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 이후에 진행할 그 잔차 검증이라는 데서 이 듀빈 왓슨 값이 쓰입니다. 자, 그래프 초기 안 하니까 CS도 필요 없고요. 여기서는 넘파이가 활약을 좀 많이 해요. 자, 그리고 SK일런 안에 퓨처 셀렉션 안에 F 레그레이션이라는 함수가 하나 들어있어요. 얘가 그 F 통계량이랑 P-밸류 값을 뽑아주는 애예요. 자, 데이터 가져옵시다. 똑같이 아까처럼 이제 자동차 데이터 가져왔고요. 자, 데이터 전처리 할게요. 독립변수들의 이름과 종속변수의 이름을 변수에 저장을 하나 했어요. 나중에 이제 반복문 같은 거 돌릴 때 좀 써먹으려고 독립변수는 배열 리스트에 담았고요. 그 다음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분리했습니다. 이전 예제와 동일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훈련 검증 데이터의 분할은 수행하지 않았다. 요거 꼭 유의하세요. 위에 거 실행을 안 했네. 하고 실행. 자, xnames가 요 리스트니까 여기 xnames를 통째로 박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은 코드예요. 이거. 자, 이제 회계 분석 해보자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확인할 거는 아까 훈련 검증 데이터를 나누지 않았으므로 검증 데이터에 대한 설명력은 얻을 수 없어요. 자, 뭐 일단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 다음부터가 이제 시작이에요. 자, 결과 보고에 필요한 값을 구할 건데 첫 번째 파트가 통계량과 P-밸류예요. 절차가 좀 길어요. 실제로는 중간중간에 출력하는 거 없이 그냥 코드 블록 하나로 그냥 다 들어가야 되는데 중간 결과 좀 확인하자고 블록을 많이 쪼개놨어요. 일단 절편하고 개수를
하나의 배열로 결합을 해요. 그래서 numpy.append에서 요 두 개의 값을 하나의 배열로 이렇게 결합을 시켜요. 그 다음에 여기에 1로 되어 있는 상수항을 추가합니다. 값이 1인 상수항. 보통 이제 회계 분석의 그 분석식을 좀 단순하게 만들려고 그 상수항을 추가하기도 해요. 그래서 2번 상수항을 추가합니다. 독립변수에. 그래서 x를 카피한 다음에 여기에 0번째 항목, 0번째 위치에 0번째 필드에 상수라는 이름의 컬럼을 추가하고 값은 1로 설정해요. 그래서 헤드만 출력을 해보면 상수라고 하는 항목으로 1이라고 다 들어가요. 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 데이터에 대해서 행렬 곱을 구합니다. 넘버링. 행렬 곱이라는 게 이 데이터에다가 그 다음에 이 데이터의 전치랑 같이 이제 붙이면 돼요. 그래서 mp.dat이라고 하는 함수가 행렬곱을 구해준 함수예요. 실행하면은 행렬곱이 이렇게 떨어져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행렬곱의 역행렬을 구해요. 역행렬을 구해요. 이 역행렬 값에서 대각선 값을 뽑아요. 왜냐면 이 대각선은 의미가 없거든. 똑같은 값이라. 역행렬의 대각선을 뽑아냅니다. 역행렬 객체에서 메서드 호출하면 대각선 값이 뽑아집니다. 이 값을 사용해서 평균 제곱 오차, 아까 우리가 봤었던 ms2라고 하는 값을 뽑아야 되는데 우리가 봤었던 그 sklearn의 API는 상수항이 고려되지 않은 그 MSE 값을 돌려줘요. 근데 여기서는 상수항이 적용된 경우이므로 API를 통한 게 아니라 직접 계산식으로 값을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측치를 뽑아서 이 예측치의 제곱, 실제 데이터와 예측치, 편차죠? 편차의 제곱의 합계. 이거를 전체 길이에서 0번째 행의 길이, 즉 1을 뺐단 얘기인데 왜냐면 자유도로 나눠야 돼서. 그러면은 MSE 값이 나오는데 이게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 API를 통한 그 값하고 결과값이 좀 달라요. 상수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상수항을 써서 표준오차를 구합니다. 아까 구했던 그 역행렬값 곱하면은 이제 표준오차가 나와요. 자, 이제 빌드업 다 됐고요. 위에서 만들어 놓은 파람스, 여기요. 요 파람스에다가 절평적 개수죠. 거기에다가 이 표준오차 값을 나누면 t밸류가 나와요.
다음에 p-value 값은 식이 좀 복잡한데 반복 돌면서 변수들마다 t.cdf라는 함수에다가 이 t-value를 가지고 반복 돌면서 i번째 절대값 거기에 2를 곱한 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전체 길이에서 자유도 얘를 나눈 걸 이제 묶으면 t-value가 떨어져요. 이렇게요. 자, 마지막으로 VIF 구하는 거는 아까 썼었던 거랑 동일합니다. 이 함수로 반복 돌면서 x 네임스 가지고 반복 돌면서 몇 번째 건지 찾아서 VIF 값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이제 결과표를 만들어 보죠. 잠깐만요. 넘버링이 좀 틀어진 것 같아서 여기가 4가 2번 들어갔네. 자, 종속 변수 y name 거기에다가 이제 종속 변수 같은 경우는 y name을 리스트로 묶어서 여기에 독립 변수 개수만큼 곱했어요. 리스트에다가 숫자를 곱하면 이 원소를 그만큼 반복한다는 얘기죠. 왜냐면 표에 만약에 독립 변수가 3개 있으면 A1, A2, A3 이렇게 있으면 종속 변수 이름을 뭐 dist 여기도 dist, dist 이렇게 다 똑같이 걸어줘야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종속 변수는 독립 변수 개수만큼 곱했고요. 독립 변수 이름 리스트 그 다음에 B 아까 COEF 구한 거 그 다음에 표준 오차 첫 번째 거는 절편에 대한 거니까 첫 번째 걸 빼고 나머지 거를 곧 넣으시면 되고요. 자, 일단 베타 값은 일단 0으로 채웠습니다. 사실 요거는 아직 못 구했어요. 그리고 t 값, 그 다음에 p-value, VIF 이렇게 해서 표를 만들었어요. 자, 요게 아까 거랑 같은지 비교해 볼게요. 자, 베타 값은 아직 아니에요. 자, 3.9324. 3.932409. 그 다음에 표준오차 0.416. 0.4155니까 416 맞죠? 베타 건너뛰고 t값 9.464. 9.4639니까 9.464 맞죠? 그 다음에 유의확률. 1 찍어놓고 소수점으로 왼쪽으로 12칸 가는 거니까 거의 0이라고 봐도 무관하죠. 그 다음에 VIF 9.642207 9.642207 자, 맞죠? 이 표랑 완벽하게 똑같게 하려면 라운드 반에다가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넷째 자리까지 얘가 넘파니까 아닐 텐데. 아, 맞구나. 리스트니까. 여기도 mp.라운드 소수점 넷째 자리 mp.라운드
소수점 넷째짜리 np.round 여기도 소수점 넷째짜리. 네, 그러면 똑같으시죠? 자, 유의확률에 내가 0.05까지 확인한 거다를 붙이려면은 근데 소수점 왜 이렇게 많아? 0.4F. 여기는 표준 오차가 또 세 자리로 나오네. 3. 자, 이렇게 하면 똑같이 맞네요. 유의 확률도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만 표시하네. 이렇게. 자, 분석 결과 문자열. 아까 예제에서는 대략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거 구하는 방식이 일단은 자, 여기서는 이제 잔차를 구해요. 잔차는 실제 관측치 빼기 추정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측치 값을 뽑아내고 프리딕트가 이제 추정치를 추정치를 만들어내는 기능이고요. 실제 관측치에서 추정치를 빼면 잔차가 쪼르륵 나와요. 자, 5개만 출력했어요. 이 잔차를 듀빈 왓슨 함수한테 던져주면은 듀빈 왓슨 값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이 1.676이고요. 그 다음에 설명력. 설명력은 R2 스코어한테 관측치랑 그 다음에 추정치 같이 주면은 나오죠. 그 다음이 또 힘든데, 고정된 R스퀘어 값. 얘는 함수가 없어요. 아까 이 보정된 R스퀘어 값에 대해서 얘기할 때, 독립변수의 수와 그 다음에 데이터의 표본수 같은 걸 고려해서 보정된 거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로우 카운트, 데이터 표본수죠. 그 다음에 컬럼의 길이는 독립변수의 수죠. 이걸 가지고 1에서 R스퀘어 값을 뺀 다음에, 여기 왜 빨간 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1에서 R스퀘어 값을 뺀 다음에
로우 카운트 빼기 1, 즉 자유도예요. 자유도를 곱해요. 그거를 로우 카운트 빼기 퓨처 카운트로 나눈 다음에 그걸 다시 1에서 빼면 보정된 R스퀘어 값이 나옵니다. 위에 거 두 개 실행 안 했네요. 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통계량. 그 다음에 p-value. 89.567, 그 다음에 1.4898.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문자열에 갖다 넣는 거죠. 자, 일단 R스퀘어 값,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출력하게 해서 이 R2 값 걸었고요. 보정된 R스퀘어 값,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해서 계산해서 얻은 값 얻었고, 그 다음에 그 통계량, F의 0번째 값 얻었고요. 얘가 출력하는 게 그 원소가 한 개인 리스트로 나오더라고요, 각각. 그래서 0번째씩 뽑아내야 돼요. 안 뽑아내면은 이렇게 각각 원소가 하나밖에 없는 배열로 떨어져요. 이렇게 뽑아낸 거고, 유의 확률 뽑아냈고, 아까 구했던 듀비나슨 값 뽑아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문자열이 만들어졌는데, 아까 제가 앞 예제에서 나왔던 결과 미리 복사해 놨어요. 여기 있죠? 비교해 봅시다. 자, 위에 게 아까 우리가 그 오전에 만들었던 결과고요. 지금 밑에 붙여 넣을 거는 지금 계산해서 만든 값이에요. 동일하죠? 자, 그래서 이제 최종 결과 문자열이 여기서도 TPL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TPL 무엇에 대하여, 종속 변수에 대하여 무엇으로 예측하는 회귀 분석. 독립 변수는 개수가 되게 많을 테니까 지금 한 개밖에 없지만, 그래서 아까 독립 변수 이름을 리스트로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사이사이에 쉼표를 넣어서 다 묶었어요. 그러니까 A에 대해서 B, C, D로 예측하는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이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S. P값이 0.05보다 작으면 유의하다. 그렇지 않으면 유의하지 않다가 여기 처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F에 여기는 이제 독립변수 개수. 그리고 여기는 자유도 빼기 1이에요. 자유도라는 거는 데이터 개수 빼기 1이었잖아요. 그래서 빼기 1을 해요. 여기 들어가는 요 값이 자유도 빼기 1이에요. 그 결과값 통계량 세팅해 주고요. 마지막으로 이 결과가 P값에 대해서 0.05보다 컸는지 작았는지를 찍어주면 이렇게 결과값 나옵니다. 여기도 보니까 소수점 자릿수 조금 세팅할 필요가 있겠네요. %F로 걸면서 0.3 정도 걸까요? 변수별로 처리하는 문자열은 이 표 보면 사실 충분히 만들 수 있어서 변수에 대한 그 유의하다, 유의하지 않다, 유의 확률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문장까지는 생성을 안 했어요. 이것만으로 충분한 것 같아서. 진짜 힘들게 만든 거고요. 당연히 제 실력은 아니죠. 통계학 전공은 아니라서.
그래서 꽤 많은 참고 자료들을 보면서 구현을 한 거니까요. 만약에 이 코드에 대해서 진짜 그 수리적으로 뭔가 좀 추적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제시해드리는 링크들 따라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드 여기까지 해서 다 올라갔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에다가 K폴드라고 하는 거 한번 얹어보고, 아직 그 그리드 서치까지는 아직은 못 나가요. 그리드 서치는 분석 모형이 좀 여러 개 쌓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K폴드 개념까지만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잔차 분석이라고 하는 걸 소개할 거예요. 잔차 분석까지 보고 나면은 이제 미리 준비한 몇 가지 예제들, 뭐 캐글에서 나오는 데이터라던가 뭐 이런 좀 예제 데이터들 좀 뽑아갖고 준비한 게 있으니까 그거 해보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연습 문제까지 하면은 회귀 분석이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이 리니어 레그레이션 말고도 다른 유형의 선형회귀 모델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디시전 트리 레그레이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후에 나오는 회귀 모델들은 일단은 분류 분석을 먼저 경험한 다음에 다시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디트리라든지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분류 모델에서 처음 등장하는 개념이니까, 회귀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리니어 레그레이션만 보고 회귀 마무리되면은 로지스틱 회귀로 넘어갈 거예요. 자, 요거까지 코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